네, 모멘텀이 있는 또 유망주와 함께 이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무 기사와 찾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시황 분석부터 해볼까요? 오늘 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항상 이제 빠질 때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시긴 하는데,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도 단기간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오기에는 좀 약간 지금은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지수가 계속 좋아지는 와중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는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장이 앞으로도 강한 장이 예상되는데, 약간의 흔들리는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유망주로는 이사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을까요? 네, 현대 글로비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특징주로도 살펴봤었는데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지켜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이 관련주들이 리레이팅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라든지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작년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니라 현대 그룹주들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작년 중반부터 좋았는데, 현대 글로비스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좀 약간 그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떤 성장 동력을 갖추기 굉장히 힘든 사업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물류라는 것이 물동량이 많아져야지만이 좋아지는 건데, 물론 본업 자체는 지금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신사업에 관련돼서 현대 글로비스에 좀 향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수소 운반선이라든지 수소 유통,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쓰고 나서 다 쓴 2차 전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 그러니까 물류 자체를 로봇으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건 아주 먼 얘기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바탕이 되면서 최근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 올해 현대 글로비스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8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한 8천억 정도 예상하죠. 근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8조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일단 본업이 올해 좋아지는 대한 것에 대한 부분만 지금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정말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로봇 물류가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는 좀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얘기 나왔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연유도 있는데, 아직 아시겠지만 주요 그룹 중에서 아직 지배구조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또 높여서 지분을 수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사업 부분이 계속 더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조종들, 오늘 같은 이런 조종을 이용해서 좀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다 좋습니다만 이제는 또 현대글로비스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같이 좀 조정을 받는 날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증권가에서도 가장 높게 잡은 목표가가 30만 원인데 이와 동일한 30만 원의 목표가를 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선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망주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SM입니다. 네, SM도 최근에 컨텐츠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도 꿈틀대는 가운데 SM을 또 보고 계신 배경은 뭘까요? 일단 지난주에는 빅히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OTT 업체들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컨텐츠를 잘 제작하는 제작사라든지 고유 컨텐츠, 그러니까 IP가 굉장히 강점 있는 IP를 들고 있는 엔터주들도 굉장히 좀 몸값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과거의 어떤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이건 PER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비싸다, 싸다의 논지를 떠나서 이제 각 엔터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몸값 가치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뭐 빅히트, BTS를 제외한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NCT 지금 요즘 굉장히 좀 핫한 그룹이죠. NCT라든지 기존의 엑소 그리고 슈퍼주니어 같은 그런 그룹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콘서트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빅히트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 온라인 콘서트 부분인데, SM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이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전년 수준, 그러니까 19년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적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한 25배 정도가 되는 수준이긴 한데, 지금 OTT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엔터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OTT 업체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 성공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팬덤층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제작사라든지 엔터사들이 굉장히 절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우수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물론 엔터주들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그런 몸값을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기본 업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엔터 3사 중에서 대장주였던 SM도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4만 원, 순절가는 3만 원 이렇게 잡고 조정 시에 매집해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SM 모두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자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